예, 아버님이 오랫동안 고생을 해오셨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 등이 특히 뻣뻣하고 또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와 등 사이가 아주 아프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신 부분을 보고 그쪽 통증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켜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서 그쪽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거는 우리 근골격계, 허리, 무릎, 어깨 등 우리 몸에서의 근골격계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통증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정상적인 성인 중에서도 한 40%에서 50% 정도는 잠재적으로 근막통증 증후군을 겪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근육 내 통증을 유발하는 점 트리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국소적으로 통증이 일어나거나 그 부위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연관통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증상은 기본적으로는 통증, 또 그 근육이 약화가 되고 운동성이 제한이 되고 또 이게 오래되다 보면 자율신경계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수면장애나 우울증까지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것을 촉진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외상, 또 자세가 불량하다든가 노화로 인한 것이라든가 스트레스 또는 영양 결핍, 수면장애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거 통증을 좀 더 촉진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의 진단은 사실은 검사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을 통해서 눌러보아서 또는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것에 대한 치료는 체외 충격파라든가 초음파라든가 드라이니들로 그쪽을 자극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사요법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 물리치료 또는 마사지, 스트레칭 등을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의학 쪽에서 어떻게 요통을 치료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요통은 10종 요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라던가 변증에 따라서 10가지의 요통으로 일단 나누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요통에서 가장 또 근본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신호요통이세요. 신호요통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 신장 쪽 기운이 약해지고 또 신장 또 아랫배 하단전에 충분히 모여 있어야 할 기운이라던가 정혈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요통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홍일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은 그 신장이라는 거는 허리와 연관이 된 부위이기 때문에 이쪽 요통이 아주 좀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아주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몸에서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담음, 또 혈이 뭉쳐서 오는 어혈, 또 식적, 또 좌섬, 삔거, 또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 약간 전기가 약해져 있을 때 외부의 사기에 의해서 오는 요통인 풍, 한, 습열 요통 등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운이 울체돼서 나타나는 기요통 이렇게 10가지 요통으로 우리 한의학에서는 나눠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치료 중에서는 일단은 침 치료가 있겠죠. 한의원에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허리 아프면 침 치료를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침은 우리 몸에서도 특히 허리 부위에 있는 혈자리라든가 손발에 있는 혈자리들을 주로 응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또 허리에서도 우리가 눌렀을 때 아픈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상당히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데 눌러서 아픈 자리를 우리 한의학적인 용어로 아시혈이라고 합니다. 눌러서 하고 아프다 이렇게 해서 아시혈이라고 그러는데 좀 흥미로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막 통증 증후군에서 서양의학에서 그 트리거 포인트 통증 유발점과 우리 아시혈과 거의 70%에서 80%는 일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 결과들도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동서양 쪽에서 아시혈 눌렀을 때 아픈 자리 이쪽을 치료의 부위로 많이 응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침이라는 거는 서양의학과는 상당히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근육만 자극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기운을 조절을 해주고 또한 우리 몸에서도 정신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침 그쪽 서적들을 살펴보면은 침의 효과는 조기치신이다. 기운을 조절하고 정신을 다스려준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체뿐만이 아니고 기운, 또 정신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치료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통에서는 약침, 복약침 많이 쓰고 있죠. 또 추나요법도 많이 응용하고 있고요. 또 한약이라는 것도 특히 신장 기운이 약할 때 그쪽을 보호할 수 있는 한약들, 아까도 말씀해 주신 팔미지황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또 다른 담음, 어혈, 식적 또 다른 요인에 대한 그쪽의 한약들을 다 치료약으로 쓸 수 있고요. 또 부항, 뜸, 물리치료 다 한의원에 가시면은 다 치료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기체조, 허리 운동에 좋은, 허리 통증에 좋은 기체조를 한 3가지 정도만 추천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는 굴렁쇠 운동이 있는데요. 바닥에 편안하게 누우셔서 양쪽 무릎을 손으로 딱 앉습니다.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앞뒤로 굴렁굴렁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 몸에서 척추, 경추에서부터 흉추, 요추, 천추, 미추까지 모든 척추들이 전부 다 자극이 되면서 편안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또 2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누워서 허리를 들썩들썩 하시는 거예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신 다음에 거기서 허리를, 엉덩이를 올렸다가 내리면서 바닥을 통통통 찍어주시는 건데 요거 역시 척추 전체를 모두 진동을 주면서 척추의 삐뚤어진 부분들을 바로잡아주고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과 인대를 편안하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은 사실은 우리 시청자 아버님에게 손발 그쪽 시리고 찬 부분에도 사실은 좋으세요. 왜냐하면 척추에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신경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만 제대로 풀어주셔도 손발 순환까지 다 좋아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모관 운동인데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바닥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세우신 상태에서 탁탁탁탁 흔들어 주시는 거세요. 그래서 전신 순환장애라던가 특히 말초 순환장애, 손발이 시리고 저리고 찬 증상에 아주 효과가 좋으니까 특히 주무시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